각방을 쓴 지 벌써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아침엔 인사도 없고 밥을 먹을 때도 무언의 침묵만 흐릅니다. 밤이 되면 서로 등을 돌린 채 다른 방에서 잠이 듭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치 남남처럼 말이죠. 올해 67살인 은자 씨도 그런 하루하루를 무려 5년이나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식당 일로 모은 돈과 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제도를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을 때 70살 영수 씨가 보인 반응은 은자 씨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울며 사과했을까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며 거부했을까요? 아니요,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자 씨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고 맙니다. 마지막에 두 사람이 선택한 답은 이혼도 예전과 같은 부부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세 번째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이혼 서류를 건넨 밤. 그날 밤 은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40년, 이 얇은 종이 한 장이 그 기나긴 역사를 끝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영수 씨는 보던 신문에서 눈을 올려 식탁 위에 서류를 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은자 씨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죠. 이혼 서류인가? 네, 전 이제 한계예요. 두 사람은 결혼한 지 40년. 하지만 영수 씨가 직장에서 은퇴한 뒤 5년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침실을 따로 쓰기 시작한 지 5년. 대화는 거의 없었고 같은 집에 사는 타인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은자 씨는 안방에서, 영수 씨는 건너방에서 각각 혼자 잠드는 매일이었습니다. 화 안 나요? 화내란 말이에요. 당신이 결정한 거라면 어쩔 수 없지. 너무나도 무덤덤한 반응에 은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더 격렬한 반응을 예상했거든요. 울면서 매달리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담담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좋고 나쁠 게 뭐 있어. 당신이 그렇게 정한 거잖아. 이게 무슨 반응이지? 마치 남의 일 같잖아. 은자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해방감과 동시에 왠지 모르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는 건가? 그래서 언제까지 내면 되는데? 그건 아직 안 정했어요. 그래, 그럼 정해지면 알려줘. 영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자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예상했던 격렬한 다툼은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뭐야 이게? 난 대체 뭐였어? 은자 씨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편의 너무나도 뜻밖의 대답.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자 씨는 진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제 그 서류 말인데? 네? 이혼이요? 나도 찬성해. 된장국을 풀려던 은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나도 마침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한계라고 생각했거든. 은자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 꺼낼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당신이 먼저 말해줘서 솔직히 마음이 놓이네. 은자 씨의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예상보다 훨씬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떡하죠? 변호사를 구할까요? 아니, 법무사한테 상담해볼까 해. 연금을 나누는 문제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마치 회사 업무를 회의하듯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상호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 그것이 이 부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너무나 냉정한 이혼 협의. 며칠 뒤 두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풍경만 흘러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이혼과 연금 분할 상담이시군요. 먼저 이혼 의사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원하시는 게 맞나요? 담당 법무사가 묻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40년이 숫자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대출을 다 갚았고 남은 예금은 5천만 원. 집은 당신이 살아. 나는 작은 방을 하나 구할 테니. 영수 씨의 배려에 은자 씨는 놀랐습니다. 이혼을 하는데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줄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연금 이야기가 두 사람의 이혼 후 현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찔러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연금을 나눈다는 것의 현실. 남편분은 지금 매달 18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이혼을 하시면 결혼 기간 동안 부은 연금을 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분의 연금은 매달 약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됩니다. 은자 씨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지금 식당 일로 버는 돈이 70만 원이니까 합치면 180만 원에서 190만 원. 혼자 살기에 충분합니다. 한순간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은자 씨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남편분의 연금은 매달 약 13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130만 원. 영수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배어났습니다. 혼자 방을 구해서 살 경우 관리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매달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매달 70만 원이 부족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감쌌습니다. 남은 예금을 까먹으면서 버틴다 해도 6, 7년 뒤면 바닥이 납니다. 그때 영수 씨는 77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되지. 70살이라도 일할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은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70살에 새로 일자리를 구한다니 그 현실이 갑자기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은자 씨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고 처음으로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남편이 밝힌 속마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물어봐도 돼요? 왜 당신도 이혼하고 싶었어요? 영수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이요? 은퇴하고 집에만 있게 되니까 당신이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 매일 당신 눈치를 보고 무슨 말을 걸어도 차가운 대답뿐이고 집에 내 자리가 없었어. 은자 씨는 처음으로 남편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상처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해요. 사과할 거 없어. 당신도 힘들었겠지. 내가 잘못했어. 당신과 더 빨리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 두 사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터놓고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혼을 코앞에 둔 지금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아이들의 분노. 며칠 뒤 은자 씨는 자식들에게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큰딸 지은이와 아들 지훈이가 본가로 모였습니다. 이혼? 아빠도 동의했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이제 같이 있을 의미가 없다고 서로 생각했을 뿐이야. 딸 지은 씨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어갔습니다. 장난하지 마. 40년이나 같이 살아놓고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자식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데? 엄마 아빠 두 사람 다 너무 이기적이야. 딸은 눈물을 흘리며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나 두 분 다 존경했어. 싸우지도 않고 다정하게 사신다고. 근데 아니었네. 두 분 다 계속 참고 있었던 거잖아. 그게 너무 슬퍼. 딸의 눈물 앞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아내가 깨달은 진짜 마음. 그날 밤 은자 씨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눈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 정말 이혼하고 싶은 걸까? 같이 일하는 동료 미숙 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이혼했지만 혼자는 외로워. 자유롭긴 한데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에 돌아가는 건 역시 쓸쓸하더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노력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는 흘려들었던 말이 이제야 가슴에 울렸습니다.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어떻게? 은자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솔직히 말하면 이혼이 무서워졌어요. 나도 그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하다. 여보,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마음은 놓였지만 동시에 너무 쓸쓸했어. 40년을 함께한 사람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 하고. 은자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나도 그랬어요. 당신이 너무 쉽게 허락해서 많이 상처받았어요.
날 말려줄 때를 알았거든요. 나도 당신이 울 줄 알았어. 근데 너무 담담하길래 진심이구나 싶었지. 서로의 반응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둘은 어느 쪽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혼은 조금 미루는 게 어떨까요? 당장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정말 이혼이 정답인지.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9번째 이야기, 이혼 서류를 앞둔 침묵. 다음 날 두 사람은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실 조금 더 생각해보고 싶어서요. 이혼을 너무 서두른 것 같아서. 법무사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시험 기간을 두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반년 동안 두 분이서 새로운 관계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먼저 서로에 대한 불만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말로 하면 감정적이 되지만 글로 쓰면 냉정해지거든요. 두 사람은 이혼 서류를 도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끝을 맺는 서류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지 고민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새로운 거리감의 제안.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언대로 종이에 불만을 적었습니다. 은자 씨는 펜을 들고 고민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더 들어줬으면 좋겠다. 집안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가끔은 같이 외출하고 싶다. 영수 씨도 종이를 채웠습니다. 다정하게 대해주면 좋겠다. 내 이야기도 들어주면 좋겠다. 함께 있는 걸 귀찮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종이를 교환해 읽은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소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나랑 같이 있는 거 귀찮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하지. 난 당신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 나도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했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보여서 말하는 걸 포기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똑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시험 기간이라는 선택.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만들 거예요? 생선 좀 구울까 해. 도와줄까요? 채소라도 썰게요. 영수 씨는 서툰 솜씨로 칼을 잡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에겐 큰 첫걸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영수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당신이 좋아하던 미술관에 갈까?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계속 데려가고 싶었어. 은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기억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습니다. 빨래 넣는 방식 때문에 옛날처럼 다투기도 했죠.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가 미안해 라며 금방 사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번째 이야기, 반년 후의 결론. 반년 후 두 사람은 다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서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은자 씨와 영수 씨는 반년 동안 크게 변했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아니지만 부부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옛날의 차가운 모습이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솔직해졌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생겼습니다. 은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거 후회하지 않아요. 그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영 변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차가워진 관계가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마주한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60대, 70대의 나이에도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당신이 배우자에게 고쳐주었으면 하는 것을 종이에 3가지 적는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질문 둘. 부부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 당신이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작은 습관이 있나요? 꼭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